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 작업의 하루입니다. 오늘은 내면화의 작업을 하면 내면화가 사라지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게 돼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답을 드리면 내면화가 사라지는 것도 맞고 사라지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면 아이가 사라진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내면 아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이제 여러분이 들어보면 아시게 되실 텐데요. 그렇게밖에 일단은 말씀 못 드리겠고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 오늘 저는 이제 아침에 이 사랑작업 이론반을 이제 온라인 그 강의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촬영을 하러 이제 스튜디오에 아침에 갔는데요. 여기서 한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제 직접 거기 가서 딱 그 감독님 앞에서 그냥 혼자 이거를 한 번에 쭉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너무 긴장이 되고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또 다 다시 찍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앞에 있는 그 감독님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랑작업이 뭔지 처음 보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 앞에서 저는 이제 이거를 막 하려니까 거기서 제 사적인 얘기도 하고 갑자기 이제 막 만나게 된 분인데 이렇게 하려니까 굉장히 이제 그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서 아침에 이제 타고 처음 가는 날 그리고 오늘도 이제 둘째 날이었는데 가면서 너무 내가 잘 못할 것 같은 다 망쳐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들면서 이 그런 물컥물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서 눈물을 많이 났어요. 사실 가는 내내 울었다고 볼 수 있어요. 30분 내내 울면서 갔는데요. 울면서 가면서 그냥 제가 한 건 뭐냐면은 너무 나 못할 것 같다. 너무 나 못할 것 같아요. 나 잘할 자신이 없어요. 다 망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약간 애기처럼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갔는데 그렇게 할 때 처음에는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내가 왜 울지? 하면서도 눈물이 막 나는데 그때 느낌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가만히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고 싶다. 가만히 내 방에서 원래 살던 대로 그냥 집에서 혼자 책이나 읽으면서 살 걸 내가 뭘 하겠다고 이렇게 유튜브 찍고 해가지고 내가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내가 무능해지는 상황까지 봐야 되고 난 무섭다 이런 생각까지 처음에 드는데 자꾸만 그 마음을 계속 안으로 돌려서 그 무능해지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을 자꾸만 받아주고 하면서 그냥 애처럼 울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애처럼 웁니다. 제 블랙박스에 녹음이 돼 있을 테니까 와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아니요. 그건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내 무능함 때문에 이렇게 울었다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뭐야 뭐 사랑 작업? 무의식 정화했다면서 왜 그 무능함 때문에 또 울고 그래? 왜 그걸 뭐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예전에 저는 오히려 어떤 큰 강의가 있거나 뭐 사람들이 되게 많은 앞에서 얘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고등학교에서 이제 제가 국어를 가르쳤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하는 것이 저한테 무서운 일은 아니에요. 많이 해봤던 일이고 한데 어릴 때부터도 이렇게 발표하는 거 잘했고 좋아했고 그랬지만 그게 그렇게 떨리고 내가 잘 못할까 봐 무섭다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서 제가 느끼는 거는 사실은 나도 되게 무서웠고 되게 잘하고 싶은데 못할 것 같을 때 너무너무 떨렸고 그게 불안했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은 정말 다 버렸던 거예요. 전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막 강의를 되게 또 저 스스로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날 그렇게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올 때면은 사람이 엄청나게 냉정해져 있어요. 엄청 냉정해지고 차가워진 그런 느낌으로 가만히 갈 때 갑자기 극도의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정말 누구한테라도 전화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되게 잘 그 강의를 마치고 왔는데도 너무너무 내가 나약해져 있고 너무너무 소외되어 있는 느낌? 너무너무 음 어 뭐라고 표현할까? 정말 약해지고 혼자가 된 느낌.
완전히 외로운 버려진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서 '왜 그럴까? 나는 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잘하고 나서도 강의를 잘하고 나서도 왜 이렇게 이런 순간마다 외로울까?' 오히려 그때는 시작할 때 당당하게 가고 끝나고 올 때 그렇게 좀 눈물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유를 몰랐었는데 제가 조금 알게 된 거는 사실은 나는 그전에 굉장히 떨렸는데 거기 가서 내가 못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는데 그러면 못할까 봐 그런 마음 느끼면 진짜 못해 버릴까 봐 그 마음을 다 억누르고 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의 느낌을 버리면서 거기서 어쨌든 잘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내 느낌을 버리고 나로부터 내가 소외되는 그런 결과를 얻은 거죠. 그래서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뭘 잘하고 나서 뭐 강의가 좋았어요. 뭐 정말 뭐 "좋았습니다." 말을 아무리 들어도 기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았고 굉장히 이유를 모르는 그런 외로움과 엄청난 그런 소외감을 느끼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울었다고 말씀드렸죠. 내 무능함을 대면하는 것이 무서운 그 아기가 올라와 가지고 막 떨면서 막 울고 가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나 진짜 못할 것 같은데." 하고 울면서 그 못하는 상황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가고 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 무능한 내가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그냥 받아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그런 무능해서 막 울고 떨고 이런 사람들을 원래 이해도 못 했고 '왜 저럴까? 그게 뭐가 그렇게 떨릴까?' 이런 식으로 바라봤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 마음에 대해서 완전히 버려서 너무 무감각했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느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좀 나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냥 무섭고 떨리면 그냥 그걸 다 느낍니다. 다 느끼면서 그 무능한 나를 자꾸 끌어올려서 받아줘요. 어 그러면 어 저는 사실 참 그렇게 울고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참 새로워요. 왜냐하면 제가 안 해 봤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거에 내가 이렇게 마음껏 떨 수 있고 이게 무섭다고 할 수 있는 이 무능함을 이렇게 막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참 좋다고 느껴요 그럴 때. '이렇게 울 수 있어서 참 좋다. 울면서 이렇게 울 수 있어서 내가 참 좋다. 나는 이런 내가 좋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내면화의 작업 왜 해요? 어차피 내면화의 작업해도 또 그게 무능해지는 게 무섭기도 하고 무능해서 또 눈물 나고 그러면은 그는 감정이 초연해진 게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내면화를 작업을 하면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이 무능함에 대한 작업이 뭐 끝난 게 아니겠죠? 끝난 게 아니니까 또 올라와서 막 울었는데 아이처럼 울긴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막상 그 자리에 갔을 때는 그 무능함에 대한 두려움은 좀 내려가서 없고 좀 긴장이 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할 때는 또 유능함이 올라와서 그 유능한 대로 잘하고 돌아올 때는 '아 나 그렇게 무서워서 떨면서 했는데 생각보다 잘한 것 같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또 즐겁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음 무능함과 유능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체험의 세상에서는 꼭 있는 거예요. 무능함하고 유능함은 짝이에요. 어떤 것도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무능함과 유능함이 살아있고 그런데 무능해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이 버림받음을 함께 해 줌으로써 무능해서 버림받음을 함께 해 줌으로써 이 버림받음은 변형되는 거예요. 버림받음은 무능해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걸로 변형되면서 무능함과 유능함 이건 다 그냥 살아나요. 그리고 이 버림받음은 껴안아집니다. 껴안아져서 이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내가 무능해서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내가 버려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무능해서 '나 버림받을까 봐 겁나.' 이런 거잖아요. 무능해서 버림받은 그 아픔도 받아들여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느끼고 있는 순간이 점점 좋은 거예요, 품어지니까. '무능해도 버림받지 않는구나. 이렇게 따뜻하구나.' 오히려 무능해서 버림받음을 느끼고 있을 때 그런 내가 따뜻하게 품어지는 거를 느끼면서 그게 되게 좋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엔 무능하든 유능하든 너는 계속 받아줘. 상관없어. 다 내려놔. 무능해도 좋고 유능해도 좋아. 상관없어.
무능할 땐 무능하고 유능할 땐 유능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능해서 버림받았다고 하는 아이는 점점 이런 체험이 반복될수록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죠? 나는 무능해서 버림받은 존재야 라고 믿고 있는 그 내면 아이는 사라질 거예요. 무능해서 버림받는다는 게 이상한 말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지만 무능함은 살아있어요. 무능함도 살아있고 또 버림받은 아이도 그 버림받은 느낌도 살아있어요. 버림받은 아이는 사라지죠. 왜냐하면 나는 버림받은 아이야. 나는 버림받은 존재야 라는 고정된 생각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는 느낌, 이건 분리감입니다. 버림받는 느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또 사랑받는 느낌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버림받고 때로는 사랑받아요. 때로는 누군가 버리고 때로는 나는 또 사랑을 줍니다. 이것은 모두 살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느낌들은 다 살아있지만 나는 버림받은 존재야 라고 믿고 있는 그런 내면 아이는 사라지겠죠. 하지만 모든 느낌들은 각자 자기의 색깔로 살아있는 겁니다. 무능함, 유능함, 그리고 버림받은 느낌, 그리고 사랑받는 느낌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예전보다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떨고 더 많이 취약해진 그런 모습을 저 스스로에게서 많이 봅니다. 많이 보지만 그것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전에는 굉장히 유능할 때도 저 자신이 별로 좋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도 그렇게 기쁘지 않았고 마음속에서는 에이 뭐 이런 걸로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좀 폄하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게 뭔가 잘하고 났을 때도 나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느꼈다는 거죠. 원인도 모른 채. 하지만 지금은 유능하든 무능하든 적어도 내가 나로부터 소외되는, 내가 나를 버렸다는 그런 느낌 받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버려도 그런 순간에 나는 그런 나를 받아주고 있다는 느낌 속에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렇게 굉장히 그 차가운 그런 완전히 혼자가 된 듯한 그런 고립감은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 내면 아이, 이 사랑 작업을 하면 내면 아이가 사라진다. 어떤 면에서는 내면 아이, 고정적인 내 관념들, 나는 이런 존재야라는 것들은 많이 사라집니다. 많이 사라지지만 내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그 느낌들, 버림받은 느낌이라든지 무능한 느낌이라든지 약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은 다 살아있어요. 하지만 그런 느낌들이 그 반대면을 더 뚜렷하게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모든 느낌 속에서 나는 계속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런 무의식 정화나 사랑 작업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어떤 감정이 와도 굉장히 초연하겠지? 뭐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프지 않겠지? 언제나 태어난 모습을 그걸 바라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뭔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떤 어, 신비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이후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의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더 예전보다 취약한 모습들도 더 많고 더 뭐 더 그 더 그런 감정들을 더 잘 느껴요. 눈물도 더 많아지고 하지만 중요한 변화는 그런 모든 걸 느껴도 괜찮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느끼고 있어도 그런 나를 받아주고 있을 수 있어요. 뭘 느끼고 있어도 그런 나를 껴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어, 무시당해서 울고 있을 때도 상관없어요. 그런 저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랄까 어, 과거에 정말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에 나도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좋아할 거예요. 그냥 저는 이거면 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기준에 항상 미달이고 우리가 뭐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이라든지 뭐 이러한 영성의 가르침에서 제시하는 어떤 깨달은 상태의 사람의 모습에 저는 미달이고 언제나 부족해요. 어떤 기준을 놓고 보면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나를
나는 항상 같이 느껴주고 그 나를 항상 받아주고 있어요. 사실은 어떤 순간에도 아무리 잘해도 어떤 기준에 도달해도 저는 항상 저를 미워하고 불만족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어떤 기준에 미달해도 그 부족한 그대로의 나를 끌어안고 있을 수 있다는 그게 참 좋고 제가 점점 저 자신에게 이렇게 하게 되면서 '아 신의 사랑도 이렇겠구나. 내가 항상 그리워하고 찾고 싶었던 내 마음의 고향에 있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도 이런 것이겠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리고 점점 더 제가 저의 버렸던 모습들을 하나씩 끌어안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내 예전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나를 끌어안았던 것처럼 '아 저 사람도 지금 이래서 저렇게 아프겠구나. 너무 아파서 저렇게 화내는구나. 너무 아파서 저렇게 냉정해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런 모습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그냥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거죠. 나를 좋아하게 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더 편안하게 좋아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지금도 제가 끌어안지 못한 제 모습은 밖에서 보이면 여전히 또 거부감이 일어나죠. 하지만 그건 그거대로 제 어떤 아픈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 또 내 아픔을 들여다보러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 문제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삶에 문제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아직 껴안지 못한 아이, 내가 아직 돌보지 못한 아픔들이 있다는 걸 확인할 뿐이지 그 부족한 그대로 아픈 그대로의 나를 껴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사랑 작업할 때 무의식 정화할 때 많이 하는 실수는 내면 아이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느끼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감정을 껴안는 척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실수를 안 하고 지나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해 보다가 '아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그 실수를 이제 만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다 두려워하면서 '완벽하게 이 사랑 작업해야지. 완벽하게 무의식 정화를 해야지. 없애려 하면 안 된댔어. 절대 없애려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면은 그게 더 힘들어요.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잘못해 보는 거예요. 없애려고도 해 봤다가 막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자꾸 잘못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감을 잡는 거죠. '이게 아니었어. 내가 또 없애려 했구나.' 근데 인제 제가 수업하다 보면 제가 또 없애려고 했어요." 하면서 굉장히 이제 실망하는 분들 '아 난 안 되나 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실수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정말 내 몸으로 몸소 실수해 보면은 몸소 이 잘못을 저질러 보면은 이게 어떤 건지를 확실하게 알게 돼서 다음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거든요. 음 저는 사실 이런 거 이론을 다 알고 한 것도 아니고 맨몸으로 그냥 내 마음속으로 점프해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뭐 더 이상 이 인생에서 별로 재밌는 것도 없고 해볼 만한 것도 없고 얻고 싶은 것도 크게 없고 그냥 '내 마음이나 보자.' 하고 들어갔던 건데 그렇게 맨몸으로 계속 실수하고 막 하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만큼 확실하게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은 그 질문에 막 답을 얻어 가지고 그 답대로 실수하지 않고 '내가 이 사랑 작업을 해야지.' 이것보다는 그냥 내가 아는 만큼 알고 일단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일단 내 마음 한번 들여다보고 자꾸 안 되는 것도 해 보고 그러면서 '아 질리도록 안 된다 정말. 왜 이렇게 안 돼?' 할 때는 정말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내 무능함을 느낄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음. 너무 태연한 소리로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 내면 아이라는 것은 고정된 나의 관념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그 관념들은 다 녹아집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나는 무능해서 이번에 또 무능해서 잘 못할까 봐 너무 무섭다.' 하고 느낄 때도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라는 그런 관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제가 잘할 땐 잘하고 못할 땐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못하는 게 또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 느낌이 올라온 거예요, 무능한 느낌이. 그리고 뭔가 버림받는 느낌도 올라오고. 그거를 그냥 받아주면서 그 시간을 보낸 겁니다. 30분 울면서 굉장히 좋았고요. 좋았고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하나도 안 떨고 너무 막 그렇게 잘한 다음에 아주 냉정해져서 돌아오던 그때의 저보다는 지금의 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의 이런 삶이 참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걸 소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아직 여기에 해야 될 게 많고 이런데 근데 이게 참 저는 좋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답이 되셨나요? 오늘 한번 이 내면 아이가 정말 사라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길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